예, 토요일 날,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와주신 학부모님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예비 중1, 예비 중2 학부모님들 모시고 이제 간담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지금 고교 선택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참석하신 학부모님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잠깐 손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있으시군요.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예비 중1 학부모님들 잠깐만 손 좀 들어주세요. 네. 예. 역시 좀 젊으시네요. 네. 저보다 동생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인데, 지금 이제 정시 확대 관련된 기사가 막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입시 구조가 좀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태인데, 그런 과정에서 그 중등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셔야 되는지 좀 전략을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좀 짜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오늘 또 저는 고등부에서 뭐 수업을 좀 하다 왔지만은 애들이 너무너무 몰라요, 입시를. 너무 모르고 엄마들은 더 모르시는 것 같고, 그리고 열심히 학원만 보내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국어학원, 영어학원 보내고 막 성적 얘기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것만 갖고는 사실 대학의 입시에 지금 어떤 그 가장 필요한 어떤 탑재돼야 될 어떤 능력들이 지금 안 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입시 개혁안이 막 계속 또 발표가 나오고, 오늘이 23일이잖아요. 28일 날 이제 또 정확한 발표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까지 다 예측을 했을 때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제 입시가 딱 6년 남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5년 남으신 거고, 그러니까 입시는 3년 갖고 쇼부가 안 나요. 그러니까 6년, 5년 동안 어떻게 전략을 하실지 그런 얘기들을 좀 진솔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부학군 입시 기준 예비 중1, 예비 중2 학부모님 간담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표가 났죠. 9월 1일 돌발 발언으로 시작이 돼서 지금 한 5일 남았습니다. 11월 28일 날 이제 발표를 하기로 이제 결정이 돼 있고요. 정확한 시간과 날짜는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별 정시 확대입니다. 정시 확대. 11월 28일에 발표한다고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교육 특구 지역의 쏠림 현상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벌써 집값이 요동치고 있어요. 그 농물 나오는 막 대치동 음마 아파트 막 거기가 무슨 말도 안 되게 20몇 억씩 하고 있고 막 평수도 20평대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 동네 또 집이 안 올라. 계속 짓긴 하는데 안 올라. 그리고 참 살긴 좋은데 좀 뭔가 답답함이 있어요. 이제 보낼 학원도 많지도 않으시고 학교도 딱 어딜 보내야 되냐. 좋은 데서 이렇게 쫙 골랐으면 좋겠는데 안 좋은 데를 골라내야 되는 약간 그런 면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 그리고 학생부 종합하고 학생부 교과하고 정시를 모두 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이 와중에 남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이제 직업의 특성상 좀 오지랖도 있는 편이라서 다른 학원 간담회 같은 데 많이 가요. 그리고 다른 학원에 막 무작정 쫓아가고 찾아가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좀 재밌어 하는 편이고, 그렇게 했을 때 대부분 다들 맞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듣다 보면은, 특히 대규모 간담회, 그리고 대형 학원의 간담회에 가보면은 맨날 하는 얘기 똑같아요. 서영고, 서성환이. 서성환이 얘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서영고 얘기만 이제 겁나게 하고, 의치한의대. 그놈의 의치한의대. 의치한의대를 누가 가요? 지금 제가 정말 몇 명이나 갈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막 한참 간담회 전반에 한 40%, 60% 정도까지는 그 얘기를 많이 하고, 그 얘기를 막 듣다 보면은요, 굉장히 저 자신도 이렇게 입쪽이 있지만 막 올라가요. 점점 올라가고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겠고, 집에 있던 걔는 생각도 안 나요. 그리고 막 이 입시의 현장에 대해서 이 플로우를 타고 끝까지 올라가는데 오는 길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찜찜하고. 저는 이제 학부모님들 간담회는 저희는 재원생 간담회고, 학원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전반적 입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어떤 스터디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현실적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서부학군에서는 이 입시 개편안이 과연 어떤 영향력이 좀 있으며, 그 와중에 우리는 뭘 준비하고 어떤 건 준비할 필요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죠. 예, 고교 서열화 서부학군의 불리한가, 이런 부분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이제 중1 올라가고 중2 올라가잖아요. 지금이 아마 첫째 자녀도 있으실 거고 뭐 차녀, 차남도 있으시겠지만은, 만약에 첫째 자녀시라면은 되게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큰 걱정 없으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 고3 애가 큰 애고 둘째가 중2예요. 이제 중3 올라가는데,
올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올해도 힘들었고 작년에도 좀 힘들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마음적으로는 진짜 내가 엄마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는 막 뭐 먹는 거 갖고 이제 더 먹으라가 아니라 좀 못 먹게 하고 싸우잖아요. 그만 먹어 좀 이러고 뭐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공부 뭐 습관 같은 거 숙제 안 하는 거 뭐 이런 거 갖고 얘기하고 동생하고 싸우면은 뭐 그거 갖고 혼내고 이랬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결이 완전 달라진 거죠. 조금 빅픽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하면서 아이랑 제일 많이 친해졌던 한 해이기도 하고 좀 마음적으로 많이 힘든 한 해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중1, 2 아이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시점에서요. 학부모님들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지가 조금 궁금한데 제가 이걸 만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초등학교 때 지금 어때요? 지필고사를 안 보죠. 예, 중간고사, 기말고사 안 봐요. 그렇죠? 단원별 평가는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는데 그게 막 이렇게 전달되고 이러진 않잖아요. 지필고사 없는 상태라서 막 신나게 놀아요. 놀고 중1에 딱 올라왔어요. 이제 올라올 아이들도 있고 이제 자유학기제를 벗어나서 자유학년제가 대거 실시가 됩니다. 올해부터. 중1 때 시험을 안 봐요. 그리고 꿈기 깡을 쫓아서 이렇게 자유학년제 무슨 진로 체험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진로 시간이 수업 시간에 잡혀 있죠. 일주일에 정확한 시간들이 잡혀 있고 아이들이 이제 뭐 굉장히 바깥에 많이 나가서 여러 가지 체험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안 봐요. 그리고 이제 2학년에 이제 올라가신 학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이제 2학년 올라가서 제대로 된 시험을 조금씩 보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렇게 뭐 제대로 된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봤자 상신중학교 시험이잖아요. 그래봤자 중산중학교, 충암중학교, 예일여중 시험이잖아요. 은평구에 있는 어느 모집단이 굉장히 작은 학교의 시험일 뿐인 거예요. 그 시험을 봐서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시험을 봐가지고 점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희노애락의 사이즈가 굉장히 이렇게 작아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유 그럴 줄 알았다. 다음번에 열심히 해. 아 옆집 애는 잘했대는데 걔는 어떤가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약간 보낸다가 중3이 되고 이제 고1에 올라갈 때 고등학교는 어디가 좋지? 이제 그때부터 관심을 좀 더 본격적으로 갖지 않으실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라도 아마 교육 쪽에 있지 않으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많이 바쁘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고 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닐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우리 학교 시험만 본다는 거죠. 그리고 노출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우리 진짜 뭐 유튜브에서도 뭐 굉장한 유튜버들이 있어요. 이제 완전 사교육의 거의 돼지 엄마급의 엄마들이 유튜브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거 보는 거 엄청 재밌어 하는데 뭐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대치동에도 그런 코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샤론 코치부터 시작해서 김은실의 멘토 멘티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그 데모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각종 여러 가지 결을 달리하는 컨설턴트들이 있고요. 그들이 이제 얘기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좀 전략적으로 하는 엄마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일단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입시를 거의 다 준비를 하죠. 뭐 유치원 때부터 준비한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조금 허세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뭘 모르고 하는 경우도 많고 본격적 준비는 4학년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뭘 준비하냐면 이제 특목고 준비를 하는 거죠. 영재학교라든가 특목고라든가 이런 준비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죠. 그래서 뭐 영재반, 뭐 이런 각종 사고력 수학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과학고 준비라든가 뭐 민사고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격적 반이 형성이 돼요. 일단 학원가에 그 반이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반 중에 우열반으로 나눠서 그 반에 편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야 사실은 굉장히 그 태도 잡아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제한된 시간 안에 앉아있는 것 그리고 글씨 쓰는 것 글씨 모양들 발가락을 쓰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애들 남자애들 진짜 어저께도 제가 숙제 검사하다 깜짝 놀랐는데 엄지발가락이랑 새끼발가락에다가 이게 이 연필을 놓고 그렇게 쓴 거지 지금 이거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냥 쓴 거라고 하더라고요. 공부력, 사고력, 그리고 발표력 이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되어야 되는 좀 중요한 배양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문법 영어로 봤을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초 기본 문법이 한 바퀴가 다 돌아 있어요. 한 바퀴가 아니잖아요. 두 바퀴가 사실은 돌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제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하다가 중1 때 뭐 하냐면 전국적으로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는 똑같죠. 뭐 강남은 안 그러고 뭐 대치동은 안 그러고 목동 안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중1 때 오히려 공부를 진짜 더 빡세게 시킵니다. 남들 놀 때 학원을 더 빡세게 시키는 거죠. 그리고 옆집에도 그렇고 뒷집에도 그러니까 다 그런 분위기니까 애도 크게 불만이 사실은 없어요. 그냥 다들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의 또 나름대로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진짜로 수능 영어에 대해서 영어만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자면 수능 영어를 빌드업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학원 한 지 한 15년 됐어요. 어제도 예비고일 수업하면서 애들이 조금 버거워하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야, 선생님이 말이야, 진짜 학원 한 지 한 15년 돼서 진짜 옛날 사람이고 엄마랑 나이가 비슷비슷할 거야. 근데 처음에 선생님이 이주와 영어 교습소라는 거를 할 때 너무 그 기준이 없었다. 막 이러면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화자를 돌려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 그때 저는 이제 그 영어 교습소라는 걸 쬐끄맣게 하나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 특목고, 특히 외고의 붐이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외고반이라는 게 막 1반부터 뭐 7반까지 있고 명성학원에서도 외고 반만 한 10반이 막 있던 시절이에요. 뭐 다른 특목고 반은 따로 있고. 근데 영어학원이잖아요. 근데 외고생이 없잖아요. 이제 교습소니까 원생이 뭐 끼껏 해봤자 7명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쪽팔리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외고를 보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무했던 학원이 막 그런 컨셉은 아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르겠으니까 이제 막 책을 읽었죠. 민사고 보내는 법, 대치동 엄마들의 입시 전략 막 이런 거를 막 쌓아놓고 맨날 보면서 이제 우리 반 애들 중에 조금 괜찮은 애가 2명 있었어요. 왜냐하면 새로 생긴 교습소에 누가 괜찮은 애가 와요. 못하는 애들이 오지. 어디서 치인 애들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태 좋은 그나마 좀 좋은 애가 2명이 있어가지고 걔네들한테 막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구라를 치는 거죠. 야, 장난해?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그래갖고 그때 10시 교습 시간도 없어서 4시에 수업이 시작해서 11시에 끝나는 수업 시간표를 돌렸어요. 진짜 피지컬 진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화목반. 그래서 처음에 2명으로 시작했다가 너무 운영이 안 되니까 이제 1명, 너 좀 애매한데 너 들어올 거야? 괜찮아? 할 수 있겠어? 책임 안 져?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걔네를 그냥 계속 막 달달붙다 한 거예요. 저 잘 모르면서, 야, 장난해? 이거 다 하는 거야. 못하면 집에 못 가는 거야. 막 이래가지고 빵 막 3명 하면서 막 먹여가면서 이렇게 선생님 중2, 3이에요, 애들이 중2, 3. 그래가지고 막 하고 그때 뭐 했냐면 막 탭스 하고요. 토플 하고요. 수능도 막 때려 붙고요. 고3 수능 이것도 못 풀면은 병신이다 지금. 누구랑 경쟁하는지 아냐 막 이러면서 했는데 마음속으로 너무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차저차 해서 결국 그 해에 그 상신중학교 졸업을 한 김형렬이라는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외고를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쫄았어요. 그래갖고 여기 이제 대일외고나 명도외고는 떨어질 것 같은 거야. 집이 수색이고 이제 저도 이제 그 옆에 교습소니까 그래서 왜 거길 썼어? 했더니 고양외고를 썼더라고요. 고양외고. 그때는 교차 지원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 고양외고만 붙어도 다행이다. 저는 잘 몰랐으니까. 근데 얘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해에 고양외고의 전체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되게 이상하게 싫어요? 진짜야? 그러면서 이제 바로 말 바꿔갖고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대일 쓰라고 몇 번을 말해. 100% 들어갈 필이었는데 나 답답하네. 막 이러면서 이제 합격을 하고 들어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탭스가 거의 뭐 800 몇 점을 막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성균관대 경시대회에서 대상 바로 밑이 금상인데 금상을 타더라고요. 그 전국구 경시대회였거든요. 그래서 이 새끼 뭐지? 괴물인가? 그래서 내가 진짜 뭐 이런 애를 만났지 했는데 그 반에 있던 애들이 한 명은 명지고등학교를 가서 전교 1등을 하고 그 밑에 학년에 이제 홍량이라고 했는데 걔도 명지에 가서 영어는 무조건 탑을 하고 그 반에 있던 애들이 각 외고에 가서 영어만큼은 다 2등급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비로소 기준이 생긴 거죠. 이거네, 별거 아니었네. 그래서 이제 막 때려붙는 걸 그때부터 그 반들이 이제 계속 해서 학원이 갑자기 막 커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뭐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얘기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는 거예요. 기준. 그때 제가 했던 방식은 일단 중1한테도 고1 모평을 봤어요. 중2한테도 고2 1 모평을 봤어요. 중3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고1 모평을 보면서 기준을 계속 잡는 거죠. 토세일도 좋고 각 학교 시험도 참 좋지만은 그거는 잘 못 믿겠더라고요. 그 수준이 잘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고 중1 엄마들은 사실 그런 부분까지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냐라고 느끼실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바로 이런 상황이니까. 드러나지 않거든요. 근데 어디선간 당연히 이렇게 하고 있죠. 갑자기 대입해서 서울대를 무조건 다 받아줄게 이런 상황이 아닌데 15개 대학의 정원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이 기준을 맞춰서 시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제 머릿속엔 주마등처럼 쫙 열려져 있어요. 단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책들은 독해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주기적 평가는 어떤 시험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당연히 있겠죠. 그동안 놀았다가 쉬었다가 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엄마들이 이렇게 시켜요. 그리고 이 내신 역량의 강화라는 건 각 중학교 내신의 역량 강화가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고요. 고등학교에 가서도 내신의 역량 강화가 될 수 있는 영어의 정도를 이제 쭉 닳아오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중2, 3이 됐어요. 중2, 3이 되면 실제로 지금 이것은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문제 집이에요. 영어 시험. 그래서 2학년, 3학년들의 좀 높은 레벨을 얘기하는 거고요. 너무 낮은 레벨한테 이렇게 하면은 좀 시험 들어요. 애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하고 이 학생들은 이제 수능 영어를 완성하는 시즌이 중3까지예요. 중3까지. 그러니까 수능 영어가 저는 좀 굴욕입니다만 어찌됐건 절대평가가 됐잖아요. 절대평가가 돼 있는 상태고 90점만 넘으면 다 A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그것도 뭐 얘기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짜 90점 넘는 거 맞냐? 너 솔직히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할 말 없는 애들 되게 많아요. 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중3 때까지는 그 기준에서 수능 영어를 완성을 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고등학교 선택에 대한 얘기하는 거고 수능의 역량 강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얘기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고등학교 가서 대입에서는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뭐라고들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세요? 수학하고 국어예요. 수학하고 국어가 대입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해요. 그리고 종합학원이나 이렇게 좀 하이스트나 아니면 뭐 미래탐구나 이렇게 대입에 좀 뭔가 컨텐츠를 갖고 있는 학원들을 보면 영어 강의 자체가 많이 깔려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평가다 보니까. 그리고 뭐 강사들만 봐도 수학이 막 15명이면 영어 강사 한 5명도 안 돼요. 단과 학원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끝났으니까요. 끝났으니까요. 근데 끝나냐고요, 우리가. 우리는 안 끝나고 올라가요. 끝내려는 생각도 안 해요. 왜 끝내냐 그래요. 난 그렇게 애를 그렇게까지는 나는 원하지 않아. 내 스타일이 아니야. 우리 애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튕겨져 나가. 이런 얘기들을 너무나 자주 하고 그리고 그런 엄마들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런 엄마들하고 만나면 마음 편안하거든요. 너무 나대면 또 난리 친다. 저 여자 진짜. 지긋지긋하네. 적당히 좀 하지. 너무 진짜 과유불급이야. 저 여자하고는 스타일이 안 맞아 그냥. 그리고 이제 스타일 맞는 엄마들하고 친하실 수 있죠. 저도 사실 너무 막 그러신 주변 지인분들 보면은 조금 작작해. 뭘 알고나 하냐? 막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아무튼 저는 이게 기준이라는 거는 과장 없이 진짜 말씀을 드려요. 학원이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오늘 좀 중등부 간담회 왔을 때 옛날에는 좀 이렇게 많이 뭐랄까요 고등부의 얘기를 좀 그만하자 이런 지적도 많이 받아가지고 안 하려고 왔는데 오늘은 그냥 작정하고 왔어요. 지금 정시 확대도 됐고 중3 때 뭘 어떻게 끝내야 될지 정확하게 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내려와서 기준을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서부학군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그러니까 저렇게 기준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자는 거죠. 중3 때 수능을 끝내야 된대요. 영어를. 중3 때 고등학교 수능 수학을 끝내지 못해요. 수능 국어를 끝내지 못합니다. 끝내는 거 없고요. 그런데 영어는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절대평가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2까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좀 변화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혹시 엠베스트나 메가스터디 사이트 혹시 들어가 보신 적 최근에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엠베스트가 중등부 사이트예요. 그리고 메가스터디는 이제 고등부 사이트죠. 원래 이제 인강으로 유명한 게 메가스터디잖아요. 그리고 스카이에듀라든가 이투스라든가 여러 이제 대학마들이 존재하는데 지금 엠베스트에 들어가 보시거나 메가스터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입시 전략이라는 어떤 다른 커서가 또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유료 강좌인데 옛날엔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은 수행평가가 유료 자료가 한 400개가 들어있어요. 지금. 수행평가, 과목마다. 뭐 독후감, 아니면 과학실험연구소, 아니면은 뭐 인성에 대해서 어떤 책 읽기 노인가바다 이런 것들이 유료 컨텐츠가 400여 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심심해서 혹은 교양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렇죠? 유료 컨텐츠예요. 그리고 영어 첨삭이라든가 1:1 첨삭, 에세이 쓰는 거 이런 게 모두가 다 유료 강좌로 굉장히 풍성하게 지금 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학부모님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공부만이 답이고 공부로 해서 좋은 데를 보낼 수 있다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가 않겠죠? 그걸 전제로 깔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초등학교 때 뭐 시켜야 되나요? 초2 때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가 우선인 건 맞아요. 대입에서 학종이든 학생부 교과든 수능이든 정시든 논술이든 간에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것들은 점수입니다. 그렇죠? 특히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는 내신이 4등급, 3등급, 뭐 5등급인데 학종으로 서류를 어떻게 뒤집어 엎었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내신이 일단 올라가야 되는 거고 내신이 어느 정도 전제가 된다는 선 안에서 서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공부를 잘 해야 돼요.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전체 9등급이 있잖아요. 수능으로 따지면 내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여기서 이주학원 그렇게 막 되게 10몇만 원짜리 이런 저렴한 학원이 아닌데 한 과목에 이렇게 몇십만 원씩 투자하시면서 보내시고 당연히 수학도 보내실 거고요. 이러실 때 기대하시는 게 목표가 가까운 명지대는 아니실 거예요. 목표가 가까운 무슨 뭐 한성대라든가 뭐 이런 데는 아니실 거예요. 더 가까운 데가 있잖아요. 우리한테 더 가까운 데. 가까운 데 있잖아요. 우리 되게 많은데. 서강대 진짜 가까운데. 예, 연대에 가깝죠. 좀만 가면 이대고 홍대도 바로 옆이고 얼마나 좋아요. 진짜 가까운 데가 되게 많은데 이런 데를 물론 가면 참 좋겠지만 딱 15개대를 우리 서부학군에서 내가 이사 안 가고 전학 안 시키고 요 안에서 이렇게 고등학교 딱 진학해서 15개 대학 정도 보냈을 때 나 완전 나이스야. 나 이 정도면 남편한테 할 말도 있고 뭐 여기저기 내가 얘기할 만하지. 나 진짜 전략적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5개 대학을 간다는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5개 대학을 간다는 거는 은평구의 경쟁이 아니에요. 목동과 은평구만의 경쟁이 당연히 아니죠. 15개 대학은 누구랑 경쟁합니까? 하나고 가는 애들 15개부터 시작을 해요. 밑에 하고 위에 던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고 간 애가 국민대 안 씁니다. 하나고 간 애가 뭐 성신여대를 왜 써요? 당연히 위에 있는 15개 대학 안에서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걔는 그렇게 해도 거기를 안 가요. 당연히 재수하고 삼수해서 스카이를 가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경쟁하는 15개 대학, 학부모님들이 보내고 싶어 하시는 전학 안 보내고 나 이사 안 가고 여기 안에서 서부학군에서 여기 예일하고 대성하고 명지하고 충암 숭실 보내가지고 대학에 보내려는 그 15개 대학의 경쟁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기 전주에 있는 상상고, 민사고, 각종 명덕외고, 대원외고, 대일외고, 한영외고 이 엄마들하고 경쟁하시는 거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눈을 좀 떠야 돼요. 그래서 3년 갖고 쇼부가 안 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뒤집어지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 4에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를 시키셔야 돼요. 영어로 따지면 단어를 못 외우면 답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법적으로 예를 들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구분 못하고 그런 내용의 구문이 이해가 안 가는 아이한테 계속 문제를 풀려봤자 답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이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메가스터디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수행평가의 이 퍼센테이지가 40%까지 육박을 했어요. 그리고 배점이 일단은 굉장히 큰 편이고 가면 갈수록 변별은 더 커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별이 그다지 없습니다. 기본 점수가 너무 높고요. 그리고 서부학군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수행평가의 내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생각의 힘, 주제 토론하는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수행평가의 평가가 되고요. 또 보고서를 쓰는 것이 교과세 특에 그대로 기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논술형 준비, 논술고사를 보려고 논술형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서, 또 교과세 특을 제대로 작성하기 위해서 학생은 비판적 사고와 글쓰기가 필요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국어가 너무 어렵잖아요. 영어도 쉽지 않아요. 영어를 이렇게 딱 보면 한국말로 해석된 거 보여줘도 이해가 안 가고 선생님들도 되게 어려워하는 지문들이 꽤 많아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글쓴이의 의도,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의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어느 날 갑자기 책 몇 권 읽었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자양분으로 밝혀지게 되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할 게 많아요. 일단 논술을 하셔야 돼요. 논술을 해야 되고 책 읽기가 정말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전혀 많이 읽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책 사는 게 취미인데요. 책이 너무 많은데 다 읽은 책은 몇 개 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몇 개 완전 꽂힌 책들은 거기다가 막 일기도 쓰고 거기다 뭐 체크도 하고 현관펜도 긋고 또 하고 일기에다도 쓰고 인스타에다 옮기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가치 있는 책들을 깊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서 사고력을 높이는 능력. 이런 게 이때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논술학원을 꼭 보내시든가 논술 어떤 프로그램을
반드시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2 때까지는.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나중에 국어학원 계속 보내셔봤자 답이 안 나와요.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중3이 되면요. 이제 여기 중3 없으시잖아요. 저는 이제 또 중3 애가 하나 이제 생기잖아요. 걔는 이제 저희 아이는 저를 닮아서 조금 둘째는 저하고 똑같이 생겼고 똑같아요. 하는 짓도 똑같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뒷모습 보면 저희 남편이 뭐야? 막 약간 이럴 정도로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 친구는 지금 저희는 이제 올해 한 여름쯤에 고등학교 어디 갈지를 결정해야죠. 근데 거의 다 결정은 된 것 같아요. 내신이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요때는 중3은 무엇보다도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까지 수능 영어를 마스터해야 됩니다. 수능 영어. 그럼 수능 영어 마스터는 고1 영어인가요? 고2 영어인가요? 고3 영어인가요? 수준 높게 잡으면 고3 영어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고3 영어까지 마스터하기 조금 어려워서 이주학원의 제일 높은 중3반은 고2 마스터 단계라고 보시는 게 현실입니다. 더 부풀려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고2 모의고사의 11월 모평까지의 마스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기출문제는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요때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와 수학 점수도 계속 봐야 돼요. 근데 한 번 보면 안 되고 여러 번을 통해서 얘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모의고사를 한 4번을 국수형을 봤더니만 퍼센테이지 100분율로 몇 등급 정도가 되고 몇 퍼센트다 이게 나오면 예일여고 가서 몇 등급 할지가 나와요. 대성고 가서 몇 등급 할지가 분명히 나와요. 되게 자명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럼 보내도 되겠다 안 되겠다가 이게 나오잖아요. 답이 계산이. 그러면서 준비를 시키는 거죠. 실수물을 보면서. 그리고 토론 활동, 그리고 대입 전형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토론이 왜 중요하냐면요. 중학교 때 이런 걸 안 해봤던 애들은 진짜 고등학교 때 가서 너무너무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뀔 거라고 예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이제 숭실고등학교 남자애들이 이제 1학년인데 자기네가 UCC 찍은 거 수학 때문에 뭐 그 윤리 때문에 찍었대요. 윤리 때문에 UCC를 찍었는데 그 이슈에 된 거에 대해서 이제 UCC 찍어서 너무 잘 찍었다 자기가. 그래서 와서 보여주더라고. 자기 좀 봐달래요. 그래서 봤는데 너무 못 찍은 거예요. 주제가 없고 뭐 탈북민이 왔는데 뭐 그 탈북민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끌어안아서 남한에서 잘 살 수 있느냐 뭐 이런 주제를 했는데 탈북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왕따가 될 수 있니? 탈북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니? 좀 당위성이 떨어지지 않니? 개연성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행평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평가를 받고 세특에 옮겨지는 건데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이 친구는 중학교 때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수상 경력이 28일 날 발표가 나면 알겠지만 생기부에 이제 기재가 될 거냐 말 거냐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상 경력은. 근데 수상 경력도 중학교 때 상을 탄 애들이나 타지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들이댄다고 상을 걔한테 기다렸다는 듯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수행평가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주학원이 이제 여기 학생들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 학부모님들 자녀들이 해당이 됐을 텐데 아마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아이들 영상 찍어가지고 그 URL을 좀 보내드렸어요. 받으신 분들 있으시죠? 그 URL을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오면 단어 탈락만 오는 건 아니고요. 그 URL이 가니까 그걸 좀 확인하셔서 우리 아이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실명으로 하면은 좀 프라이빗하니까 비밀 계정처럼 그렇게 보내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영어의 주제를 잡고 발표하는 영상을 있습니다. 근데 100% 다 영어로 하는 거고요. 그걸 해본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그런 활동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정말 그렇더라고요. 안 했던 애는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3이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대입의 전형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주인공이니까. 이렇게 해야 대학 가는 거구나. 필요 없는 건 이거구나. 반드시 중요한 건 이러저러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학생들의 대상으로 이제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 실력은 뭐 탑재하는 건 물론이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뭐 합니까? 이제 실전 싸움이죠. 실전 싸움. 고등학교 학부모님들하고 상담하는 건 되게 쉽고 편하고 쿨해요. 아주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해서 어머니 안 돼요. 답이 없어요. 선생님 그래도 아예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만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든가 어머니 얘는 조금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음번에 2.3이면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선생님 우리 애가 선생님의 말투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건 상담 안 해요. 선생님 우리 애가 선생님이 뭐 담배 냄새가 나서 싫어한다. 그런 상담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몇 개를 더 맞춰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그런 부분들의 실질적 상담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대입 전략으로 확 들어가는 거고요. 고1 이제 5월 첫째 주부터의 내신은 다 기록에 남는 거고
입학과 동시에 들어가는 모든 활동들이 다 기재에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실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느 정도 중3 때다 결정이 나고 들어간다라는 거 제가 학원 원장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레알 팩트. 중3 때 결정돼서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올려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생각을 하시진 않으시잖아요.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근데 인근방에 제일 빡센 고등학교가 어디라고 알고 계세요? 여학교 중에서는 예일여고고요. 남학교 중에서는 어딘가요? 대성이 아무래도 제일 빡세죠. 자사고에 이 가운을 벗었지만 여전히 그 어떤 잔재되는 부분들은 남아져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들 중에 두 번째로 빡센 학교가 있냐, 세 번째로 빡세냐 했을 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에 바라봤을 때에도요, 전국에 있는 모든 인문계 고등학교를 봤을 때 서열이 있다라고 발표가 났잖아요. 서울시내 13개 그 대학에 사전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정부에서 고교 서열화해서 학생 뽑은 적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전수조사를 했고 물증이 확증은 없지만 충분한 정황적 증거들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심지어 과학고등학교 학생은 4등급이어도 되지만 일반계 고등학교의 내신은 1등급이어야만 하는 합격자 사례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달 초에 발표가 났었죠. 그러면 지금 갑자기 뭐 하나고랑 우리랑 비교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서부학군에서 지금 우리가 언급했던 이런 고등학교들, 그리고 이제 언급하지 않았던 가제울고나 은평고라든가 이런 고등학교들, 대학이 바라봤을 때 점수로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높은 학교는 4점이에요. 5점 만점에. 인근방에서 갈 수 있는 학교들, 여기가 이제 이대부고나 중앙고 정도가 4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가 어디냐면 예일여고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3이 어디냐면은 명지고등학교라든가 아니면 뭐 선일여고라든가 뭐 이 정도 비슷비슷해요. 명지나 뭐 충암이나 숭실이나 뭐 더 아래도 아닙니다. 그냥 3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학은 제가 정한 게 아니라 5점 만점에서 고등학교 서열화의 점수를 매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서열을 뭐하러 매기겠어요? 그 다음 점수로 들어가려고 매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 점수가 뭐냐면 그 학교의 내신이죠. 그 학교의 내신. 예일여고에서 4등급 하는 애랑 명지고등학교에서 4등급은 똑같지가 않죠. 3등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중앙고라든가 이대부고라든가 이런 자사고 4 정도가 되는 학교에서의 15개 대학을 가려면 내신이 2.8에서 3.2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점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소멸되지 않거든요. 3.2. 근데 전체 9등급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애가 3.2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5 언저리일 확률이 높아요? 5 언저리일 확률이 높죠. 지금 중학생이고 고등학생들은 다 공부를 하니까. 그리고 3.5, 예를 들어서 예일여고나 대성고라고 한다면 앞에 3으로 시작하면 15개 대학은 못 갑니다. 인서울도 좀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힘든 거예요. 그리고 3이다. 만약에 명지다, 뭐 충암이다, 숭실이다 이러면 더 앞으로 가야죠. 2점대 후반이면 15개 대학은 못 갑니다. 못 가더라고요. 뒤집어지지 않더라고요. 내신 이게 서류로 뒤집어지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숫자적인 의미가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게 기준이가 무슨 암호 같죠. 그래서 우리만 알라고 다른 아이들이 보면은 못 알아보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이렇게 내신을 맞춰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저 내신은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의 첫 내신이 아니라 고등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총 10번의 내신을 봐요.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이러면 2학년이 끝나고 마지막 3학년 1학기 때의 중간, 기말까지 해서 총 10번의 내신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단위수도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 영어는 5단이고 수학은 5단이지만 탐구는 뭐 3단이거나 이러기도 하고 제2외국어는 2단이나 3단이기도 하고 이렇게 단위수가 다 다르고 그리고 학교마다 어느 학기에 무슨 과목이 깔려 있는지도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계산을 해서 마지막에 3학년 1학기까지의 전체 토탈 내신이 이렇게 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것만 가면은 이제 교과로 가는 건데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로 가게 되면 수능의 최저 등급이 필요하고 종합전형은 이제 서류를 다 본다는 거죠. 생기부 20 몇 장짜리의 생기부를 다 보고 아이를 통해서 이제 면접을 보고 뭐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제 자녀들이 좀 어리시기 때문에 뭐 정시다, 수시다, 학생부 종합이다, 학생부 교과다 이런 말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수시 정시를 동시에 준비하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돼요.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수시에 떨어져서 그냥 정시를 보는 거지 수시와 정시를 우리 애는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했다라는 거는 거의 거짓말이고 실제로 서부학군에서는 정시로 현역의 대학을 15개 대학을 간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분명히 재수 아니면 삼수일 거예요. 정시로 15개 대학을 가는 애들은 없어요. 오늘이 23일이죠. 21일자 정의당 의원이 발표를 했어요. 전국에 있는 400군데 이상의 고등학교에서 정시로 서울대를 보낸 학교들 그리고 정시로는 한 명도 못 보냈지만 수시로 서울대를 보낸 학교들이 있는데 이런 건 몰빵 현상이 너무나 현저하게 딱 드러나는 거죠. 일단 서울 경기권은 수시가 아니라 정시로도 현역에서 서울대를 보내요. 거기 은평구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정시로 서울대를 0명 보낸 학교들은 17군데가 넘고요. 그러나 서울대를 수시로 보낸 학교들은 이제 100군데 이상이 좀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후자에 속해 있어요, 당연히. 저희가 재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아무튼 서울대 실적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예년에 비해서 서울대 인원이 너무 많아진 거지. 여기가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요. 재작년에 서울대 의대가 나왔습니다. 예일여고에서. 이수진 양이 서울대 의대를 현역으로 붙어버렸어요. 그 전년도에는 그 아이의 또 선배 최민정 양이 또 서울대 의대를 붙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서울대 의대를 어떻게 현역으로 붙어요. 근데 반대로 정시로 과연 갈 수 있었느냐? 못 가죠. 정시로는 어떻게 가야 돼? 다 만점받아야 되는데요. 만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가죠? 하나라도 틀려도 뭐 이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서울대를 정시로 간다는 얘기는 전체 수능 점수에서 틀리는 개수가 5개 안짝으로 들어가야지 정시로 붙는다 만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진짜 일단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우리가 전학 가실 거 아니고 그리고 이사 가실 거 아니라면은 여기서 고등학교 보낸다는 얘기는 수시에 올빵하신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수시 중에서도 이제 학생부 종합이 있고 학생부 교과가 있어요. 논술은 없어질 거니까 거의 다. 종합은 서류 20몇 장을 보는 거예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내신 맞아요. 내신이 맞는데 내신 토탈 몇이 아니라 올라가는 상향 곡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고나 이대부고에서는 평점이 4점인 학교잖아요. 내신이 3점 이하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15개 대학에 원서라도 씁니다. 그리고 예일여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2.8 안으로 들어와야 서류가 갖춰졌다는 전제하에 저 내신만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지금 정시가 확대되면서 정시 확대는 서부학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한테 더 불리하기만 해요. 그리고 정시가 확대되면서 그거를 기회로 삼는 사람들은 강남권과 목동권과 그 다음에 대형 학원들 그리고 재수생판입니다. 집값이 그래서 오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냐면 더 전략을 타이트하게 짜면은 여태까지는 그냥 학생부 종합만 얘기했었어요. 근데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기를 28일 딱 발표 나면 이제 전국에 있는 입시 컨설턴트들이 다 얘기를 하기 시작할 건데 무조건 교과의 비중이 올라갈 겁니다. 대학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대학은 정시를 늘리는 것을 찬성하지 않아요, 지금. 정시로 늘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서울대 안 늘리겠다고 발표까지 했어요. 정부가 아무리 쪼아봤자 학생의 선발권은 대학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서울대는 정시 인원 늘리지 않겠다. 지난번에 늘리라고 해서 늘리지 않았냐. 뭘 더 늘리냐. 이만 늘렸다. 그리고 이제 면접을 통해서 아이들 선발하겠다. 그리고 다른 학교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조금 더 늘리겠다. 이런 얘기들을 스물스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과는 뭔가요? 이름이 되게 비슷하죠.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종합은 말 그대로 종합적인 평가. 서류 쫙 보고 면접 쫙 보고 선생님 써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런 거. 책도 막 쓰고 이런 거. 동아리 하고 막 이런 거. 그 스카이캐슬 막 이거. 이게 여기고요. 교과는 내신만 봐요. 그 옆에 있는 글씨 같은 거 뭐 동아리 봉사 다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내신만 보는데 내신이 점차적으로 올라가면 좋으냐? 상관없어요. 그냥 마지막 딱 토탈 내신만 때리는 거예요. 그 토탈 내신. 그런데 대학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원도 어디 삼척에 있는 고등학교의 1등급이랑 예일여고 1등급이 똑같지 않다는 걸 대학이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내신 갖고 안 보겠고 서류도 못 보게 하니까 그럼 뭐냐? 수능에서 최저 등급 갖고 와. 수능을 보면
1교시가 국어잖아요. 2교시가 수학이고 점심 먹고 영어 보고 탐구 보고 외국어 선택할 애들 보고 하는데 이 과목 중에 우리 학교 우리 학과가 제시하는 2개 과목의 합이 7, 3개 과목의 합이 6 이 기준에 맞는 등급을 갖고 와. 그러면 붙여줄게 이거예요. 요게 학생부 교과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수능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얘는 뭐예요? 수능이 들어가요. 학생부 종합은 수능이 하나도 안 들어가진 않아요. 스카이에 있는 고대나 뭐 연대, 서울대는 당연히 수능 최저로 들어가죠. 서류도 보고 최저도 보겠다는 거니까 얘네는 더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대 같은 경우가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 1전형, 2전형이 있는데 지금 이제 교장 추천 전형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이제 4%까지 추천을 하니까 이제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예를 들어 서울대는 직윤이라 그래서 문과 한 명, 이과 한 명만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갈 수 있는데 고대는 각 학교에 4%씩. 그러니까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막 전교권에 있는 애들이 너도 나도 다 지금 고대를 추천 전형으로 다 받아서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최저를 못 맞추는 거지. 우리 이 지역의 애들은 최저를 못 맞추는 거예요. 3합 6이에요. 3합 6. 3합 6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 수학은 너무 어려우니까 뺀다고 치고 영어가 2등급이 나왔어요. 그리고 국어가 2등급이 나왔어요. 진짜 잘 본 거 아닙니까? 그리고 탐구에서 2과목의 평균이 1.5예요. 2과목을 선택했는데 평균 그게 1.5예요. 그러면은 지금 5.5죠. 이런 붙는 거예요. 이런 붙는 건데 이렇게 딱 말씀드리면 뭐야 111도 아니고 1.5면은 해볼 만하지 않나? 문제는 뭐냐면 수능 성적표에는 우리 고등학생들이 고3에 9월 가기 전까지는 재수생이 성적표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잘한다라고 착각하면서 우쭈쭈 내신도 막 등급이 높고 하니까 서류도 되고 하니까 뭔가 저 높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행운의 주인공이 자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고대의 그런 3합 6이라는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애들은 전교에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전교에 5명도 안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부학부는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학생부 교과전형 이 2가지를 일단은 가야 되는구나. 서류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내신 뭐 이런 게 중요하구나. 이 정도로 이 페이지를 좀 마감을 할게요. 그러면 더 딥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거를 좀 고등학교 선택하는 간담회를 얼마 전에 진행을 했고요. 고등학교 어디 갈까요? 어디가 좋아요? 이런 얘기들. 저기가 좋대요. 여기가 좋대요. 이런 얘기만큼 의미 없는 얘기가 있을까 싶어요. 좋은 고등학교, 나쁜 고등학교가 없어요. 다 이제 전략을 짜기 나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누가 거기 좋대는데 누가 거기 별로라는데 이런 얘기는 귀담아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학교는 딱 나눠집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과 교과로만 올인을 해야 되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가 명지, 충암, 숭실, 동명, 선정, 가재울 정도가 여기에 속해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과로 가기도 좀 힘들어요. 여기는. 왜냐면 최저를 애들이 잘 못 맞추니까. 그래서 종합 그리고 만약에 가더라도 교과는 어머님들이 특단의 조치가 있으셔야 돼요.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과목을 만들어주는 거에 대한 전략이 특단의 조치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니까 약간 우리가 좀 보내고 싶은 만한 학교들이 좀 있으시죠. 지금 생각에. 그래서 대성, 예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앙고가 있는데 여기는 정시는 그냥 써본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나마 교과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은 대입 전형을 선택을 하게 될 때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점수를 다 가지고 와서 보통 컨설팅을 받고 얘는 종합으로 가야겠습니다. 종합으로 4개 쓰고 교과로 2개 씁시다. 아니면 종합 6개로 씁시다. 아니면 육론술로 갑시다. 뭐 이렇게 지역마다 아무튼 뭐 색깔에 맞춰서 이렇게 컨설팅을 하는데 이제 그게 내려간 거죠. 정시가 확대가 되니까 고1이 딱 지나면 내신 성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앞에 페이지에서. 애가 예일여고를 다니는데 3점 후반대야.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종합으로는 제가 보기엔 텄어요. 인서울 못 가요. 그러면 이제 정시로 확 돌린다거나 아니면은 좀 더 해보고 교과로 최저를 맞춰서 여대 정도를 써본다거나 약간 이런 전략이 고1 때 마지막에 다 토탈 내신을 다 때려보고 결정을 고1 때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거와 플러스 이제 생활기록부가 될 건데 그래서 지금 내신이 너무 중요하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막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자퇴하는 애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전학 가는 아이들도 많이 생겼는데 정시 확대는 자퇴생들을 더 많이 늘릴 거예요.
학교를 그만두게 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학원 쪽으로 많이 가겠죠. 이렇게 전반적 정시를 대비할 수 있는. 근데 우리 지역에서는 뭐 크게 저는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막 그 팩트를 우리가 좀 건져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정말 비전략이 뭐냐면 명지 하나 쓰고 예일 하나 쓰고 뭐 숭실 쓰고 중앙고 쓰고, 이거야말로 진짜 무슨 전략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쓴다는 얘기는 애 상태를 그때까지 끝난 상태에서, 아이의 상태 파악이 끝난 상태에서 이 둘 중에 어느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를 선택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 남 얘기 듣고 여기랑 하나 여기 하나 쓸까? 이거는 지금 너무 안 맞는 전략. 그러니까 일단 중3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국영수를 다 이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얘가 지금 내신이 어느 고등학교면 어느 정도가 나오겠다라는 게 추산이 끝난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딱 보내셔야 되는 거고, 보내봐서 현장에서 딱 들어봤더니 고1 때 내신이 몇 등급이니까 그러면 전략을 종합으로 갈까 교과로 갈까 정시로 갈까 그때 정하시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좀 복잡하긴 하지만 예, 이런 말씀입니다. 못 가겠어요. 왜 못 가요? 왜 못 가요? 이제 시작인데. 저희가 이런 추임새 좋네요. 활기를 불러일으키시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고등학교 내신을 미리 좀 만납시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미리 만나는 고교 내신 진단고사를 저희가 지난 월요일 날 봤어요. 지난 월요일 날도 봤고, 우리 이제 중등부 학생들은 사실 중학교 3학년 내내 영어 시험을 봐요. 한 7번 정도로 고1 모평, 고2 모평을 봅니다. 그 실시간으로 70분 정확하게 체크해서 보고요. 또 그것만 갖고 고교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없잖아요. 영어 하나만 갖고는. 그래서 국수형도 보는 거예요. 중3들은. 그래서 중3 내내 한 4번 정도의 국수형 모의고사를 보고, 그리고 이제 외부생들 때문에 이번에 또 한 번 더 본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을 봤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감독을 했는데 좀 되게 재밌더라고요. 일단 1교시가 국어인데 국어가 몇 분인지 아세요? 80분이에요. 80분. 토 나오겠죠. 중3 애가 80분 엉덩이 붙이고 앉아갖고 OMR 카드까지 하고 지문의 글밥이 막 이렇게 길고 문제도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비문학도 있고, 2교시는 이제 수학인데 100분이에요. 더 환장하겠죠. 문항수는 적은데 100분이야. 모르면 잘 수도 없고 막 이런 애매한데 100분 동안 또 이제 엉덩이 붙이고 김밥을 하나씩 줬어요. 김간의 김밥이랑 이제 물을 사다가 이렇게 줬는데 되게 조용히 먹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교시에 영어를 70분간 봐서 5시에 시작한 시험이 9시 40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산 캠퍼스랑 명지 캠퍼스 양관에서 이걸 진행을 했는데 너무너무 기특하더라고요. 안 자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은 자거든요, 사실. 보면은 딥이 자고 막 딥슬립해서 꿈꾸시고 막 이제 시험지 다 젖어버리고 막 이러는데 안 자고 되게 긴장하고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점수가 꽤나 의미 있는 점수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성적표를 저희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느 고등학교를 지원하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했고, 그거랑 별도로 그 지원하지 않은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어느 고등학교 가면 내신이 몇 % 정도가 될 거다라는 걸 해서 어머니 이런 점수가 나옵니다라는 걸 다음 주랑 다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제가 직접 1대1로 상담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서 고교 선택을 다음 달 초에 딱 때려야죠. 그것도 안 하고 막 옆집 엄마가 그게 좋대. 분위기가 이화여고가 기숙사라서 애랑 떨어져 있기 딱 좋아. 이러면서 그건 이해를 하는데 떨어져 있으면 좋겠죠. 집 방 안 치우고 막 이런 것도 안 봐도 되고 좋겠지만은 그게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어딜 보내도 각오하겠니? 그래도 한번 가볼 거니? 엄마가 그럼 어떻게 해줄까?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그 상세 시간표 이런 거예요. 이제 어떤 애가 국수형이 국어가 92%가 나왔어요. 수학이 92%고 영어가 90점. 그러니까 1등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92%라는 점수를 딱 봤을 때 오, 꽤 잘했네. 이런 생각이시죠. 근데 고1 모평이잖아요. 고1 모평.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집단이 있거든요. 이런 집단이 있고 여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92%, 90점, 92% 정도 나온 애는 예일 가서 2에서 2.5등급이니까 이제 스카이는 아예 못 가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2.5등급이면 아까 어땠죠? 15개 대학에 지원 가능한 정도 점수? 근데 만약에 그 아래다 그러면 3.5잖아요, 지금.
그 얘는 어리버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치이는 등급인 거고 거기 가서 엄청 고생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고 밑으로 가면 이런 애들 수두룩 빡빡이에요 지금. 자기만 몰라. 자기만 모르고 수학도 안 받고 국어도 안 봤으니까 이럴 줄 몰랐다면서 이제 첫 중간고사 끝나고 울고 오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걸 파악을 하시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뭐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전략은 이거예요. 이주아 어학원에서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조금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저는 다른 지역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제 조금 더 발전됐거나 진화된 것들은 다 보고 따라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은평구 서대문구에서 마포구에서 우리 애들 여기 있는 고등학교 딱 진학해갖고 내신 상위권으로 끌어올려서 서류 받쳐줘서 15개 대학 어떻게 보낼까가 가장 큰 관심이에요. 그걸 하면 위에 고대도 던지고 연대도 던지고 서울대도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영구나 의치 한의대를 보내실 거면 여기서 컨설팅 받으시면 답이 없어요. 좀 다르게 가셔야 돼요. 근데 거기를 못 갈 애들이 막 거길 가고 막 상담하면은 골 때리는 거고 우리는 지금 15개 대학 위로 던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과목에 무기 과목을 만들어 주셔야죠. 무기 과목이 있어야죠. 효자 과목이 하나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과목만큼은 고등학교 가서 이 학원 저 학원 끌려다니면서 막 계속 공부하지 않게끔 만드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어는 잘하는 애들은 저희는 주일에 반이에요. 고등부는. 주일에 반. 하루만 와갖고 4시간 수업하고 나머지 요일은 카톡으로 질문 다 받고 밤새도록. 그리고 숙제 다 해갖고 와서 질문하고 주일에 반. 충분히 A등급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내신 때는 좀 다르죠. 내신 때는 주 이틀 와서 빡세게 다 시켜서 탑반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중3 과정까지 중1부터 중3까지 이렇게 최저 등급의 효자 과목을 영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 중등부 최희재 부장님이 나오셔서 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앞서 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중1, 중2, 중3에 어떠한 부분들을 조금 보강하고 어떠한 부분들을 좀 더 채우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갔을 때 영어만큼은 최저 등급을 받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 다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건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원생 학부모님한테는 저희가 학생들 단어 테스트북을 드렸어요. 한번 살짝 이렇게 넘겨보시면 학생들이 오는 날, 월요일이면 월요일, 뭐 화요일이면 화요일 매번 와서 단어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습관처럼 보고 있어요. 사실 영어라는 과목이 습관을 잡는 게 가장 핵심이고 그 중에서 습관을 잡아야 되는 게 사실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매번 보는데 학생의 레벨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단어집 당연히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력편부터 어원까지 다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나 높은 레벨에 있는 어원 같은 경우에는 서부에 있는 8개 고등학교의 실제 내신 시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미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시키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매일 하루에 50단어 또는 30단어 정해져 있고요. 오는 날짜마다 보는 거고요. 본시에 만약에 탈락을 하면 재시험 통과할 때까지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늦으면 한 9시, 10시까지도 남아서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초반에는 그렇게 해요. 매번 그러진 않아요. 한 2주에서 3주 정도 되면 학생들이 스스로 어떤 부분을 조금 내가 하면 되는구나. 말 그대로 좀 요령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그 요령이 좋은 방향의 요령이 돼야 되겠죠. 계속 지속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영자의 기본이 되는 영어 구문이나 해석 또 그 통 문장 암기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또 높은 거 같은 경우에는 동의어, 반의어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 애가 이렇게 공부를 했구나, 기특하다. 집에 가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펴주시겠습니다. 펴주시겠어요. 그 어머님들이 단어 테스트 결과는 사실 문자로 다 받아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보는 단어 테스트 북은 거의 처음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재시험에 또 재시험까지 봐서 어쨌든 통과를 하고 집에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수업의 핵심이죠. 문법 어떻게 진행될 거고 독해 어떻게 진행을 될 거고 그 다음에 항상 애들 영어 신문 배운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며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거며 뭐 한 달에 한 번씩 먼슬리 테스트라 그래서 스피킹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또 되는 거며 너무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저희가 이번에는 좀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폴더를 보시면 학생별로 위클리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이 됐으며 그리고 스피킹 라이팅의 워크시트라는 게 도대체 뭐며
보면서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문법은 기본이, 학생들의 기본이 사실은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문법의 기초, 팔품사부터 또 예비 중1 배워야 되는 모든 이제 학습이 있어요. 조동사, 뭐 투부정사 이런 학습들을 배우는 거고, 예비 중2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관계대명사까지 학생들이 다 학습을 하게 돼요. 문법은 반복이 사실은 비결이고, 반복만이 학생들의 학습을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을 할 수 있는 건 과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클리 테스트라 그래서 테스트를 보는 것도 반복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학년별로 레벨별로 다르게 저희가 학생들한테 맞는 문법집으로 반복 학습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문법의 개념은 다 익히고 들어가고, 진짜 고등학교 가서는 고등학교의 내신에 필요한 문법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실력을 키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시작하면 너무 늦잖아요. 미리 조금 시작을 하는 거고, 독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렵지 않게. 사실 독해 수업을 할 때 가장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학생들의 단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지문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학생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독해력은 학생들이 글을 읽고, 아,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스스로 깨닫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나 오늘 뭐 배웠어? 엄마 이거 되게 재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독해력이잖아요. 그래서 독해는 거기에 핵심을 둬서 논리적인 글의 구성과 학생들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글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원리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조금 난이도가 어렵지 않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사실 어려운 지문도 학생들이 경험을 해야 돼요. 그게 신문입니다. 그래서 시사 상식부터 여러 가지 분야, 경제, 뭐 사회, 문화, 여러 가지 분야의 가장 핵심적으로 글의 구조도 가장 깔끔한 것이 사실 신문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신문 안 읽잖아요. 네이버에 들어가면 연예 뉴스 보고 웹툰 보고 뭐 쇼핑하고 안 보니까 억지로라도 사실은 시켜야 돼요. 근데 그냥 신문 읽어라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어떻게 읽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워크시트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육하원칙이 들어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가, 왜 했는지 이거를 구분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핵심이어서 그것도 역시나 저희가 파일에다가 넣어드렸거든요. 육하원칙으로 아이들이 정리를 합니다.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문장으로 못 만들어요. 그래서 단어로. 그리고 조금 단계가 올라가고 학년이 올라가면 문장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장을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다가 자기 의견을 씁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을 써서 아, 이 신문을 읽고 나의 생각.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워크시트에 들어가 있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제대로 쓰고 제대로 읽고 표현하는 것의 기본적인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다음에서도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할 거고요. 워크시트이 아니라 워크북, 책처럼 만들어서 학생들이 들고 다니고 어머님들도 매번 확인하실 수 있게끔 만들 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독해, 문법, 그 다음에 말하기 수업까지 있는데 조금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죠. 듣기. 근데 사실 지금 아니면 듣기를 언제 잡아요? 고등학교 가서 수능 듣기 잡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듣는 거의 가장 핵심은 많이 듣고 제대로 듣고 그 다음 그것을 딕테이션 하면서 아, 이게 이렇게 발음이 되었구나 또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서 저희는 매주 숙제로 나가요. 그래서 다음 카페에다가 답도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딕테이션 답은 당연하고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 한 5개 정도를 해설을 하셔가지고 녹음한 걸 올려놓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그걸 듣고 아, 어떤 표현 때문에 내가 이거 틀렸구나 또는 아, 이 부분은 꼭 필요하구나 이거를 적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 같은 경우 놓치기가 참 쉬운데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루기 조금 어렵고 또 시간이 없는 것을 또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추가적인 부교재를 하는 거니까 어머님들이 집에 가셔서 학생들 다 하고 있거든요. 이미 어디 한번 보자. 그럼 막 비어있는 게 좀 있어요.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네, 다 안다. 다음 카페에 올라가 있더라. 빨리 하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다 하는 거 수행평가, 영작이랑 내신, 서술형 당연히 대비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가장 큰 부분은 내신이나 서술형도 물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초등부, 그 다음에 예비 중1, 예비 중2는요.
사실 영어 학습의 기본과 탄탄한 실력을 만드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 안에 내신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안에 수행평가가 들어가 있는 거지, 우리 학생들 밑에 약간 조금 허술한데 내신 때만 바짝 한다고, 그때만 바짝 성적 오른다고 전부는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것부터 탄탄하게 만들고 그걸 관리도 하고 수업도 하면서 학생한테 맞춤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금 터치만 해도 학생들의 실력은 금방 좀 단단해지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비 중2도 동일해요. 그래서 예비 중2도 문법, 예비 중2, 예비 중3까지 아울러서 볼 수 있는 문법적인 부분 반복 학습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테스트도 진행을 할 거고요. 과제 당연히 나가고, 그 다음에 독해 지문이랑 그 다음 신문 기사도 갈 거고요. 중2까지도 역시나 학생들은 수행평가를 듣기 시험도 보거든요. 그래서 듣기 모의고사 반복적으로 연습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이렇게 보면 학생들 위클리 테스트 본 거, 그게 독해랑 문법이랑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어제 뭐라고 했냐면 제일 잘한 것 4개만 뽑아봐 그랬거든요. 그냥 거둔 게 아니라 제일 너희들이 보여주고 싶은 거 4개만 뽑아봐. 그랬더니 너무 신이 나가지고 막 뽑는 거예요. 어머님들한테 보여드릴 건지 모르고. 그 얘기는 하지 않고. 독해도 제일 잘한 거 4개만 뽑아봐. 왜요? 칭찬해 주려고. 그랬더니 좋아서 막 뽑았어요. 어머님들한테 보여드릴 거 모르고 뽑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칭찬 많이 좀 해주세요. 네. 워크शी트도 똑같고요. 학생들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칭찬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맨 첫 번째 페이지에 어머님들 그 폴더에 보시면 리딩 게이트라고 해서 영어 도서한 학생들의 목록과 성적과 점수를 다 넣어놨어요. 최소 한 달에 2권. 근데 많이 읽는 학생들은 사실 20권 이상 읽어요. 네, 그거는 이제 학생들의 습관에 따라서 저희가 다독상이라고 하는 걸 동기부여를 하기 때문에 다독상 받으려고 많이 읽는 학생들도 있고, 최소는 한 달에 2권은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그게 3달치예요. 그래서 6장이 들어가 있고요. 6페이지가 들어가 있고, 때에 따라서 좀 등원한 지 이제 얼마 안 됐거나 또는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못한 학생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한 달에 2권씩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담당 선생님이 항상 체크를 하세요.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담당 선생님이 지정해주는 도서를 읽어야지만 인정해주는 거고요. 이 모든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또 한 번, 문법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내가 배웠던 독해 지문이 여기에 나왔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독해 지문을 했는데 사회책의 지문으로 나왔대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다고 오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배웠던 게 이게 들어가 있네. 이런 것도 느끼고 흥미도 생기고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고요. 그거는 신문에도 연계가 되어 있어서 결국 본인이 신문을 쓰게끔 하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래서 중2 상위반이 되면 제가 이제 상위반에 스피킹 라이팅을 들어가는데 신문을 만들기를 시켰어요. 내가 기자가 되어서 직접 기사를 작성을 하고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걸로 신문처럼 만들고. 학생들이 너무 뿌듯해요. 근데 사실은 학년이 낮거나 조금 레벨이 낮은 학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 굳이 상위반에 대한 특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단계별로 맞게끔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학생들이 만든 영어신문이고요. 올해 또 영어신문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신문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좋아해요. 심지어 왜 바탕이 파란색이에요? 저는 분홍색을 좋아하는데 이제 편집에도 관여하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네, 그 정도로 좋아해요. 그리고 열심히 발표해요. 이 열정적인 입모양 보이시죠? 열심히 발표하고 제가 이거를 이제 어머님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우리 학생의 동영상입니다. 보시고 칭찬 좀 해주세요 라고 보냈더니 어머님들도 보시고 굉장히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이렇게 실력이 향상이 되었구나. 스피킹 수업, 말하기 수업 한다더니 이거였구나.
사실 어머님들 잘 모르시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문법이나 독해처럼 책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결과물을 찍으면 저희가 어머님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칭찬 많이 해주세요. 올해 아이들 잘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마다 칭찬 조금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학교 내신입니다. 중학교 내신은 별로 사실은 어려울 것도 없고 심각할 것도 없는데 저는 중학교 내신이 그냥 단순히 중학교 내신이 아니라 고등학교 내신을 가기 위한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학교 내신을 잘하는 학생들은요, 그리고 공부 방법을 아는 학생들은요, 고등학교 가서도 그 공부 방법대로 공부를 하고 학원에서 알려준 대로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잘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그 방법을 모르고 그냥 당일치기, 벼락치기, 그 전날에 잠깐 외우기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가면 너무 힘들어요. 성적도 너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중학교 때 분명히 저는 90점대 나왔는데 왜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을 봤는데 60점대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라고 물어본 학생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중학교 내신 그리고 연결지어서 고등학교 내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이 내신을 잡겠습니다. 특히나 서부학군의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은 무조건 잡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규 과정은 정규 과정대로 저희가 진짜 성심성의껏 학생들한테 맞게 그리고 전체 저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교육의 변화와 흐름에 맞게 다 바뀌고 변화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단 하나 기본적으로 영어 교육, 학습 기본적인 거는 놓치지 않고 나머지 부분들은 커리는 지금 이 교육의 흐름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믿고 저희가 하는 대로 함께 가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이 나오셔서 내신, 고등학교 내신과 관련돼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중학교 내신, 고등학교 내신 저희는 이제 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시험 보고 나서 리뷰하는 거, 학생들도 중요하고 저희 강사진들도 중요하고 학원도 중요하기 때문에 보시는 건 이제 중등부에서 내신을 이제 계속 학교마다 분석했던 내용들, 또 수행평가도 계속 조사를 해서 작년하고 똑같이 내시네 혹은 조금 바뀌었네 학교 성향이라는 게 분명히 또 있어서요.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준비를 시키는 작업에 커리큘럼 안에 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등부 내신도 뭐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고등부 내신은 지금 기말고사 내신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한 5주 동안 주 7일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제 뭐 토요일, 일요일 아침에도 계속 수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뭐 물불 안 가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제 건강 상태나 저의 컨디션이 아이들의 성적까지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굉장히 좀 직업관 자체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사교육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고등부를 한다. 특히 고등부를 한다는 거는 많은 걸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에서 많은 것들을 내어줘야 되고 기꺼이 해야 되고 억울해야만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각 고등학교에서 저희가 분석한 거를 보신 모양이에요. 한번 이걸 배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작년에. 그랬더니 학교 출제 코드를 다 바꾸셨어요. 진짜로. 그래서 숭실고는 듣기를 갑자기 없애고 그리고 또 예일여고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이주아 어학원 가라고 하시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명지고등학교도 너무 막 얘기가 많이 있으세요. 이렇게 좋은 얘기도 하시지만 안 좋다라는 식으로 약간 이렇게 돌려까기? 약간 이런 것도 하고 저희는 좋죠. 제 입장에서는 뭐 약간 노이즈 마케팅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고등부를 해당은 아니시지만 저희 방향이 그쪽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실적을 조금 보여드리면은 뭐 우리 중등부는 지금 실적으로 내올 수 있는 게 현재는 옛날처럼 뭐 탭스 보고 얘들이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중학교 내신들을 지금 이렇게 우수하게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오면 이제 지금 현재 1학기만 토탈했을 때 전교 1등이 그리고 1등급이 전체 77명이 나왔어요. 2학기까지 합치면 더 많고요. 예를 들어 지금도 이번에 2학기 들어와서 첫 중간고사에 예일여고의 전체 1학년 중에 만점자가 5명이 나왔는데 그중에 3명이 저희 학원입니다. 그리고 영어 경시대회에서도 이번에 대상금상이 다 저희 학원에서 나왔던 윤지혜 또 오세진 이렇게 해서 대상금상 받았고요. 어머님들께서 직접 리로스쿨 들어가서 보시고 저한테 카톡으로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처음에 이 교습소 했을 때 그런 기준들이 이제 하나씩 디벨롭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설프게 하지 않고 아이들 인생이 걸린 거니까 동기부여도 하고 콘텐츠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뭐 역시 마찬가지죠. 1, 2등급을 하면 참 좋지만 못했던 애들이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것도 되게 고무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고요. 생활기록부에게는 간단하게 조금 소개를 드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질의응답으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5일 뒤에 28일 발표가 나면은요, 생기부 기재사항에서 빠질 것들이 더 생길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기준으로 생기부 기재사항은 이미 많이 바뀌었습니다. 글자 수도 제한이 많이 돼버렸고, 뭐 진로희망사유 같은 거 안 쓰게 됐고, 독서용도 뭐 내용 안 쓰고 그냥 필자하고 책 제목만 쓰는 식인데 지금 더 바뀐다는 거잖아요. 아마도 수상실적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교 서열화를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이 정부는 임기가 그래도 어찌됐건 남았고 내년에 또 총선이 있으니까 지금 정시도 이렇게 늘리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고교 서열화를 없앤다는 건 학종에서 뭘 없앤다는 거냐면 이 고등학교랑 저 고등학교가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는 건 뭐냐면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자동봉진, 창체예요. 창체활동. 그래서 이제 생활기록부의 제일 첫 면은 아이 사진이 있고 이름이 있고 주소가 있고 엄마 아빠 나이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출결사항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제 수상실적이 사실 있습니다. 수상실적이 지금 현재로는 한 학기당 하나만 기재를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것도 없앨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없앨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동봉진 창체활동을 축소하거나 대거 없애겠죠. 왜냐하면 자사고와 일반고의 가장 큰 차이가 이거거든요. 그럼 뭐만 남냐면 절대 안 없어질 게 있는데 뭐냐면 일단 내신은 무조건 안 없어질 거고, 내신이 없으면 평가가 안 되니까 내신 옆에 각 과목당 오른쪽에 과목 세부 특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특이라 그래요. 보통 줄여서 세특. 이것은 한 과목당 한 학기에 250자고 1년에 500자입니다. 그러면 500자. 그러니까 국어 과목이 1학기 때 250자, 2학기 때 250자에서 500자라는 글이 쓰여져야 되는데 누가 쓰느냐? 국어 선생님이 쓰시는 거죠. 근데 뭘 갖고 쓰느냐? 얘가 수행평가했던 거, 수업 시간에 발표했던 거, 보고서 썼던 거, 그 내용을 갖고 쓰는 거예요. 그게 세특이고, 그 세특 옆에 뭐가 있냐면 독서가 있어요. 독서는 뭐냐면 과목별 독서가 있고 공통 독서가 있는데, 그 독서라는 게 엄한 별나라에서 갑자기 때려 내온 거 뭐 이런 거 말고, 필독서 이런 거 말고요. 뭐 논술학원 다녀도 그게 아니라 우리 학교 애가 이번에 수행평가했던 내용과 연루성이 있는 독서, 그게 이렇게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 그리고 세특 500자,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 있는 독서, 이것만이라도 서울대에서 충분히 면접으로 다 걸러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동봉진 없어도.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담임 종합 의견이 맨 마지막 항목 10번으로 있어요. 담임 종합이 결국에는 나를 1년 동안 계속 지켜봤던 우리 담임 선생님이 우리 애를 어떻게 평가했냐는 건데, 예쁘고 착하고 말잘 들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요소 그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성, 뭐 예를 들어서 리더십,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배려, 뭐 이런 전반적인 평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그런 내용에 맞춰서 담임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거죠. 이런 부분인데 결국에는 안 없어지는 건 세특하고 독서예요. 그 세특하고 독서 때문에 지금 수행평가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발표도 그래서 하라는 거죠. 이게 다 보이고 거기서 변별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무조건 내신이에요. 내신의 시대입니다. 지금 내신의 시대고요. 내신이 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정시 쪽 학원 얘기예요. 정시 쪽 지역구 얘기예요. 정시로 갈 거면은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목 세특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정부가 가고자 하는 거는 고교 서열화를 없애겠다. 자사고 다 폐지하겠다 2025년까지. 그리고 뭐 하나고고 뭐고 다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초등학교 4학년 애들부터는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이 정부가, 그 다음 정부가 또 이어질 거면 이게 말이 되는 거고, 아니면 임기가 다 하고 바뀌면 이제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고등학교를 서열을 하지 않겠다라는 전제 하에는 일반고를 좀 띄워주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일반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지금? 일단 1학년이 문이과 통합이에요. 그렇죠? 2, 3학년 다 문이과 통합이에요. 그래서 2학년이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요. 한 반에 이렇게 30몇 명이 있잖아요. 이과로 지원할 학생이 2명 정도. 예일여고 입장에서 문과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옛날에는 이과반, 문과반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 수업을 이과반 애들은 뭐 화투나 뭐 물투를 더 배우는 거 그게 아니라 그냥 다 똑같이 수업을 듣고 2학년이 되면 뭐가 생기나요? 선택 과목이라는 게 생겨요. 선택 과목. 그래서 자기가 대학에 왜 이렇게 교양 과목이라든가 다른 전공 과목 들을 때 찾아가듯이 그 강의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들어야 돼요. 이게 전공 과목이 이제 생기는 거죠. 진로 선택, 일반 선택 과목. 그러니까 고1 때 딱 가갖고는 성적이 이제 됐고 세특을 다 작성을 하는 와중에 공부만 그렇게 막 기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시나리오가 쫙 있어야 돼요. 고3까지.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계공학과를 가려는 애예요. 그럼 1학년 때는 문이과 통합이니까 뭐 구분이 없어요. 그냥 국영수하고 공통사회랑 공통과학이라는 과목에 내신을 열심히 보고 세특을 딱 작성을 하는데 이미 기계공이라는 게 있긴 있어야 돼요. 근데 세특에 막 바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왜 이게 있어야 되냐면 2학년의 선택 과목을 언제 선택하냐면 1학년 여름방학 때 선택하라고 해요. 근데 뭐야 어떻게 해야 돼? 너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고 현실적으로 내신 과목을 잘 볼 수 있는 과목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선택 과목과의 연결성 같은 것들은 이제 지금은 뭐 고민을 많이 안 하셔도 되지만 전반적으로 진로에 대해서 이때는 이미 결정이 돼서 고등학교를 이제 입학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기재가 약간 불명확하니까 이거는 조금 스킵을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활동, 종합의견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학원에서 공부만 해서 될 것 같으면 저희도 공부만 시키겠죠. 뭐 영상을 찍고 그래요. 일도 얼마나 많은데 편집해야죠. 안 하겠다는 애 외우게 시켜야죠. 그거 준비를 또 애한테 하라고 막 달래야죠. 그거 시키느라고 단어 테스트 하나 빼줘야죠. 이 난리를 펼치고 편집까지 해서 URL이 어머님들한테 도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게 학원 운영하고 떠나서 애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면 안 시키고 싶어요, 진짜로. 복잡하고 짜증나고 답답하잖아요, 좀. 뭐 공부나 시키지 무슨 학원에서 뭐 저런 걸 다 하고 난리야? 그리고 국수형 모의고사 우리가 왜 봐요? 영어학원에서. 그러니까 다른 데서 안 보시니까 저희가 보는 거죠. 그래서 도움이 되는 부분, 또 아까 메가스터디에서 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제 이런 내용까지 하는데 저희 초중등부에 그 다음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숙제도 올려놓는데요. 중학교 3학년들한테 한해서 저희가 주제를 하나씩 이렇게 다 설정을 해서 아이가 교과 세특의 250자 정도를 쓸 수 있는 역량이 될 수 있게끔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거 영어로 하는 거 전혀 아니고요. 그냥 그야말로 비교과 교육의 일환으로 중학 3학생들한테 이런 주제를 던져주고 몇 월 며칠까지 그 다음 카페에 들어가서 글을 써라. 그런데 가이드는 방향성은 이렇고 네가 지적으로 호기심을 갖게 된 건 뭐고 알게 된 새로운 내용은 뭔지 그 요소를 딱 써서 글자 수에 맞춰서 써야 돼. 이런 것들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뭐 위안부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지 못하는 이유, 미국이 붕괴될 뻔했던 대사건, 뭐 맥도날드가 사람 이름, 회사 이름에 숨겨진 놀라운 의미 이런 게 그러니까 메가스터디 엠베스트 가면 다 있다니까요. 그게 400개. 저희 것이 오히려 보면은 비교 한번 해보세요. 거기 거랑 저희 거랑. 이거 굉장히 좀 현실적인 내용이고 이건 전국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좀 라이트한 소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왜 하나요? 고등학교 가서 세특을 누가 씁니까? 선생님이 쓰셔야 돼요, 원래. 근데 선생님께서는 우리 아이가 무엇을 새롭게 알게 됐고 지적인 호기심이 어디서 발현이 됐으며 그래서 이 수행평가를 통해서 어떤 방향성으로 공부하는 걸 느꼈다는 걸 다 알진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각 과목 선생님께서 불시에 갑자기 써오라고 얘기를 해요. 야, 세특 써야 되니까 정리해서 갖다 내. 자세히 설명도 안 해요. 불친절해요. 왜냐면 그걸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학원이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쓸 건 네가 써주면 내가 반영을 해주든가 말든가 할게 약간 이런 식이니까 과목마다 모든 선생님이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모든 학교가 그러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써서 내라 그러면 이제 뭔가 좀 중3 때 교육받고 중2 때 했던 애들은 그리고 여자애들만 이제 완전 여우같이 이렇게 한 애들인데 남자는 뭐야? 하지 말자. 그래! 대박. 진짜. 대박인 것 같아. 걔네는 진짜 아직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사람인 줄 알고 키우고 있는데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진짜 웃긴 게 아주 깜짝 놀랐어요. 숭실고등학교 수행평가를 보고서 뭐냐면 요즘에 저희가 숭실고 애들이 엄청 늘은 거예요. 한 갑자기 막 신입생이 뭐 이 25명이 막 미친 듯이 오는데 등급이 애들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막 5등급 막 4등급이고 뭐 30몇 점 맞았더니 뭐라고? 30몇 점? 뭐 발가락으로 풀었어? 그냥 손을 안 풀고 있는데 대충 푼 거야? 고등학교 대입인데?
그때 막 친구들 데리고 와요. 생긴 것도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다 똑같이 생겼어. 잠바 색깔도 다 똑같고 비슷비슷한데 수행평가를 저희가 선생님께서 담당 선생님께서 그 몇십 명에 해당되는 애들을 다 첨삭을 해주고 다 암기를 시킨 거예요. 근데 어떤 녀석이 제가 교무실에 있는데 우리 담당 선생님 저 친구들 앞에서 발표 안 하고 교무실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제 시험 기간인데 매일마다 꼬박꼬박 앞에 이렇게 강단에 나와서 암기한 거를 이렇게 발표하라고 한 거죠. 근데 애들이 얼마나 잘 썼겠어요, 그걸. 더럽게 못 썼죠. 말도 안 되게 썼어요. 한국말로도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모르겠어서 오직하면 제발 영어로 쓰지 말아줘. 한국말로 쓰고 영어로 써줘. 하려는 얘기의 메시지가 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한국말로 쓰고 영어로 쓰는데 9문장짜리예요. 너무 쉬운 건데 사실은. 그리고 주제는 이번에 나의 마음을 뛰게 만드는 것. 이게 주제예요. 다 축구예요. 예외가 없어. 게임 아니면 축구야 그냥. 그렇게 뛰나 봐요 그게. 그래가지고 뭐 기승전결도 없이 축구는 내 마음을 뛰게 한다로 다 똑같이 끝나요. 제가 좋아하는 건 축구입니다로 해서.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선생님께서 그걸 다 첨삭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외고 이제 들어간 제자들하고 조교들을 다 고용해서 걔네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번씩 하고. 그래서 딱 주면 예쁘게 딱 이렇게 반 개로 쪼개서 9문장이니까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외우게 시켜서 2명씩 나와서 발표를 하게 하면은 와 진짜 세상 살다 이렇게 웃긴 게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발표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교무실에 왔잖아요. 그래서 와서 선생님 저 여기서 하겠습니다. 원장 선생님 계신데 괜찮겠니?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러면 나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선택해라. 친구들 앞에서 할래? 교무실에서 할래? 그럼 교무실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웃겨갖고 허벅지를 계속 꼬집고서 너무 웃겨가지고 왜냐면은 막 A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막 이러고 앉아. 너무 웃겨가지고 웃으면은 얘가 흐름 끊길까봐. 막 계속 이러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선생님께서 먼저 파한대소를 탁 이렇게 하셔가지고 미안하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미안하다. 넌 정말 인도의 수학 천재 같구나. 수학이랑 관계도 없는데 그냥 인도의 수학 천재라고 하니까 좋은 말인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저희 학원에 다니는 이주화에 다니는 숭실고등학교 남자애들만 수행평가 무려 30점인데 만점을 준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러면 선생님이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비하인드가 있더라고요. 3분의 1은 포기한대요. 그냥 아예 안 한대요. 외우라고 했고 쓰라고 했잖아요. 아예 안 한대요. 이게 대입에 들어가는 건데 너도 안 했어? 나도인데 헤헤헤 좋아 이렇게 된 거죠. 농구하고 축구하고. 그럼 나머지는 뭐냐면 쓰긴 쓰는데 첨삭 전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첨삭 안 하니까 개판인 거죠. 그리고 외우냐면 안 외운대요. 그리고 그렇게 메소드 연기를 한대요. 선생님 앞에서 외워야지 이거 만점을 주는데 A government of the 이렇게 메소드 연기를 하는 거야. 안 외워놓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조금 유하신 분은 점을 좀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거고 이 상황인 거예요. 동물의 왕국인 거지. 이게 학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애들이 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제가 보기엔 걔네들은 중학교 때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숭실고에서 내신이 30몇 점, 40몇 점. 그러니까 와서는 오를 일밖에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실적으로 다가오고 막 다 좋죠. 뭐 갑자기 막 50점 올랐다 그러고 막 90몇 점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좀 필요합니다. 근데 15개 대학을 가려는 것은 지금 이런 어떤 에피소드로는 커버가 되질 않아요. 살면서 재미있는 하나의 일환은 될 수 있을지언정 사실은 실력에서는 조금 다른 다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가면 통합사회랑 통합과의 교과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연루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목차도 좀 설명을 드렸고요.